안녕하세요. 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3주에 걸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이코소매틱 일리스 또는 사이코소매틱 디스오더, 즉 사이코가 마인드란 의미가 있고 소매틱 할 때 소마가 바디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소매틱 하면은 마음의 문제로 생기는 신체적 질병, 뭐 이래서 심인성 질환, 심자가 마음, 신자, 인자가 뭐 원인 할 때 인, 성 질환, 그래서 심인성 질환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심인성 질환은 지난 시간에 고전적 조건하에서 조건 반응 CR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반응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조건 반응 CR에 해당하냐 하면은 바로 조건 정서 반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편견 이런 거 조건 정서 반응이겠죠. 다 고전적 조건하에서 학습으로 인한 새로운 행동의 변화로서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CR 조건 반응인데, 지금 정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정서와 관련된 조건 반응인 경우에는 거기다가 조건 반응 사이에다 정서를 넣어서 조건 정서 반응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제가 동영상으로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우리 편견 같은 경우에 고순위 조건 형성의 예로 소개하면서 조건 정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편견은 고순위 조건 형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전적 조건으로도 편견을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죠. CR 반응으로서, 조건 정서 반응으로서. 그리고 뭐 고순위 조건 형성이나 고전 조건 하나 본질적으로 이미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과 아직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반응을 유발하지 않던 자극이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즉 CR 조건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 그리고 고순위 조건 형성의 기본 절차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음, 인간은 진화 중입니까? 네,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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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제 올리셨는데, 예, 한 4, 3이 올렸는데, 인간은 현재, 바로 지금도 진화하고 있고 진화 중이다라는 것이 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생물학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전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인간도 현재 진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간 시험 쳐놓은데 보면은 진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진화로 설명해 보라. 코로나 사태, 코로나 사태. 뭐 간혹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얘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초기에 좀 듣긴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누구한테 문제입니까? 인간한테 문제죠.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은 말 그대로 가금류나 조류한테 문제지만, 코로나는 지금 저희 뒷산에 지금 뭐 날아다니는 새들이나 그 뭐 돌아다니는 뭐 다람쥐나 걔들한테는 사태가 아니에요. Don't care. 즉 인간에게 문제라는 얘기 뭐예요? 바로 코로나하고 인간하고 만남이 있다는 거죠. 인간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어떤 환경의 사건으로, 코로나 입장에서는 인간이 어떤 환경의 사건으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 동영상에서 여우와 토끼가 먹고 먹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점점점
토끼가 빨라지고 여우도 점점점 빨라진다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대로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인간들과 이 코로나를 이름 붙인 바이러스 사이의 이런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입장에서도 진화를 설명해야 되고 인간의 입장에서도 진화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인간의 경우만 썼어요. 상대적으로 코로나의 경우의 진화는 설명하기가 수월하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인간의 어떤 복잡하다 하여튼 인간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행동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자, 인간의 경우에 그럼 진화의 산물은 뭡니까? 개체가 선택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전자가 선택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2번 정도, 최소한 2번 정도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최소한 1번은 했어요. 그러면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들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인간의 경우에 이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됩니까? 결국 신체적 특징으로 그리고 진화된 행동으로. 그 진화된 행동의 목록은 많겠지만 학자들이 분류하기로는 반사반응, 전형적 행위 패턴, 그리고 일반 행동 특질 그렇게 분류해 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출하신 그 인간의 경우의 진화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학습을 거기에다가 서술을 해놨어. 학습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짧은 기간 동안의 행동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데 바로 그 학습이 가능한 것도 결국은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라는 그러한 자연 선택의 산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한다, 거리를 둔다,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을 한다, 뭐 손을 자주 씻는다, 학자들이 백신을 그렇게 개발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자청해서 어떤 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또 주사도 맞기도 하고 그걸 개발한다. 이런 것들 다 학습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또는 변화되고 있는 변화된 행동들이죠. 하지만 그 금방 말씀드린 그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란 이름으로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그거는 진화의 산물은 아니죠. 바로 그렇게 백신도 만들고 우리가 접종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비대면 수업에 적응해서 행동이 변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 변화 가능성을 부여해주는 학습 능력, 즉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 진화의 산물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또는 뭐 이 매 순간 일어나는 이러한 그 환경상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재빠르게 아니면 수능적으로 아니면 적응적으로 협조적으로 아니면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만약에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은 그러한 경향성을 부여해주는 유전자 요소가 다음 세대에 선택되어서 진화되겠죠. 근데 여러분 답 쓰는 걸 보면은 다 학습만 써놨어. 예전에는 손을 자주 안 씻었는데 씻게 됐다. 예전에는 친구를 자주 만났는데 자주 안 만나게 됐다. 이제는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한다. 뭐 이런 것. 백신을 뭐 개발해서 만들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협조적으로 잘 맞게 되었다. 그래서 백신 맞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학습을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성. 뭐 대부분이 다 하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을 발빠르게 수능적으로 잘 못하는 그러한 유전적 경향성은 도태되고 진화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다양한 행동을 잘 수능적으로 하려는 경향성은 자연 선택되어서 진화될 수 있다. 그러한 유전적 요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 문제 낼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고민해보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복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가 된다. 단순히 뭐 객관식이 되었던 주관식이 되었던 그렇게 답에서 맞추는 것보다 이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해서 그렇게 제가 출제를 했고, 자, 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진화는 진보입니까? Yes, no. 진화는 진보입니까?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뭐 더 올리셔도 좋습니다. 지금 다 아니오네요. 예. 여러분이 정말, 예. 뭐 또 좋습니다. 올리실 분 올리셔도 더 올리셔도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을 근거로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서 아니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답이 여기서 아니오라 하니까 아니오구나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뭐 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하실 문제요. 진화는 진보가 아닙니다.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은 진화는 진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윈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죠? 처음에 진화라는 말을 쓰길 꺼려하고 변화를 동반한 대물림해서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고 그렇게 썼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진화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걸 진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로 정자 안에 조그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이나 저처럼 성인이 된다.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간다. 라는 그런 진보의 개념을 가지고 진화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다윈이 진화라는 말을 쓰기 처음에 꺼려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방 1번 문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더 적응적이다. 이게 더 적응적이다. 더가 뭐예요?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더 적응적이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적응적이다. 우리는 이렇게 진화함으로써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학습함으로써 더 적응적이다. 더란 얘기 뭐예요? 진보란 개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니요 아니요라고 했고 뭐 답을 안 하신 분도 뭐 나름대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생각했었겠지만 여러분이 쓴 그 답안지하고 지금 아니요하고 컨플릭트 상충이 일어나잖아요. 왜 다른 동물들은 조건 자각의 형태로 서술 지식이라는 형태로 자기 스스로 자각하기에 나는 진보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없어도 생존하고 번식하고 교미하고 새끼 낳고 다 사는데 왜 인간만 진보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더 적응하려고 해야지만이 살아남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린 진보했습니까? 네, 우리 최근에 뭐 실패는 했지만 7대 우주 강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자살률 OECD 1위입니다. 청년 실업자 증가, 청년 실업자 1인가? 그리고 노령화 비율 속도가 1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열세공인 할 걸. 그 과학에 임해 있는 각각의 개인의 과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각 못하지만 최종적으로 그게 전쟁하는 데 써요. 진보가 없으면 나쁘다, 진보가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진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인간적이고 좋은 것이고, 진보라는 개념이 없으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보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진보가 없는 진화는 나쁜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진보는 어떠한 사관에서 나옵니까? 목적을 향해 나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 그리고 처음과 끝이 있는 직선적 세계관 안에서 진보가 나와요.
왜? 아이디어 목표를 향할 때마다 진보가 더 많은 더라는 말이 있지. 직선적인 세계관, 시작도 끝도 없고 목적론적 세계관이 아닌데 그게 무슨 더가 있습니까? 그냥 적응하는 거지. 그냥 적응하면 나쁘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면은 북극곰 저렇게 음, 갈 데 없이 아니면 다른 동물들 하루에도 뭐 엄청난 수의 그 종이 멸종된다는데 그런 것 없이 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심리학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다 헛소리가 돼요. 그것이 뭐 성격 심리학이 됐든 임상 심리학이 됐든 뭐 긍정 심리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니 그 진화 모르면 심리학 못해? 심리학 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엉터리라니까요. 세계관 인간 자체가 이제 토대 자체가 엉뚱한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쌓아 올리는 게 어떻게 뭐 말 그대로 사상루가. 두 번째,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제가 선천적 기제, 자연 선택, 후천적 기제, 학습인데 일단 변화가 없는데 고정된 그 환경에 맞게끔 다 세팅이 되어서 타고났으니까 학습 필요 없죠.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진화된 수정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적 특성이 발현될 필요도 없고 아마 그런 유전자는 뭐 도태되거나 아예 그 유전자 풀에 뭐 없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가서 논의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 오, 좋아요. 더 근본적으로 본 거죠. 예, 맞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것은 변화하죠.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질문, 인간은 진화하는가? 당연히 예스죠. 변화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즉 변화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어요. 진보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 있고 직선적 세계관, 시간관 안에서 쓰여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진보라는 개념을 쓰면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하고 컨플릭트가 일어나요. 또 다른 얘기로 영원히 산다, 영원하다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어요. 변화하는 세상에는. 영원, 진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무언가를 가정해야지만 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산다, 영원하다, 진보한다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쓰는 답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학습은 필요 없다 얘기했는데 아까 더 적응한다. 더 해서 최종적으로 종국에 이르면은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을 얘기하는 종교 자체가 그만큼 그 처음 토대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진화의 산물로 주어진 서술지식의 한계예요. 자, 여기 철학과 학생 또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화이트헤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불합리성은 사변이성, 어리석은 사변이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변이성 자체가 어리석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리석은 수준의 그러한 사변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변이성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로 얘기하면 진화된다. 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가 일전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체불명의 생명력, 즉 생명력이란 개념은 정체불명의 개념이다 얘기를 하는 거. 의지력, 기대, 예측, 희망, 무슨 역 이거 다 이 정신과 의사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만져지고 맛보고 만질고 두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게 돼서 우리가 만들어낸 언어를 은유적으로 붙인 거예요. 나한테는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뭘 한다. 활력을 가지고 도전한다. 이런 것들 뭐요? 그 생리학적인 것까지 우리는 다 지금 모를 뿐만 아니라 다 밝힐 수 없으니까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져와서 은유적으로 그렇게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물리학자들은 물체가 움직이는 그 힘을 활력이라 불렀고 바로 그것이 라이프니츠는 mc 자성,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으로 표현했어요. 뭐요? 바로 물리학에서 쓰는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인간에게다가 의지력, 노력, 무슨 역 이러한 힘을 가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심적, 정신적 그런 현상에 대해서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니까 붙이고는 그것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학습 심리학에서는 뭐다? 그것조차도 유기체가 하는 것으로서 비서술적 지식이거나 서술적 지식, 즉 고전 조건을 얘기하면은 CR이거나 조건 자각이라는 거. 아마 헷갈리고 뭐 뭔 소리 하는지 서로 지금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개념하고 이게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패러다임 시프트만 딱 해버리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 더 합리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진보라는 개념은 반드시 경쟁을 낳습니다. 경쟁은 반드시 폭력을 낳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낳아요. 그래서 진보, 영원 이런 개념들이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이런 개념에서 다 무관하지 않고 출발한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가? 바로 과학적 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를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성주의, 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우리의 언어적 은유를 빌어서 얘기하는 인간을 설명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까지 인간 이해를 더 오리무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